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올려드린 학종 준비 방법을 먼저 시청하시고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는 1번에서 8번까지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것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학에 제공은 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자, 인적 학적 사항에는 학생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 어느 중학교 졸업했고 어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부모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죠. 자, 부모 정보를 삭제한 이유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 인적 학적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된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면 부모가 기록되어 있어도 다 입학사정관은 그 부모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그런데 왜 굳이 생략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인적 학적사항을 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개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2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출결입니다. 빨간색이네요. 매우 중요하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입학사정관이 출결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성실성과 학업에 대한 의지, 자기관리 능력, 간접적으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출결사항 중에서 민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민정은 만들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수상입니다. 수상은 보라색이네요. 이것은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상은요, 제공도 되지 않지만 우회 기록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세특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든 수학 선생님이든 그 아이의 영어에 대한 능력, 수학에 대한 능력을 아이들별로 다 파악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한 반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학년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학년, 여러 반,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과목별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학에 대한 상을 많이 받았다. 수학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내가 영어에 대한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영어에 대한 실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특을 위해서 영어, 수학, 그리고 나의 진로 관련 과목의 경시대회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라색이네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격증과 인증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2022년 1월 기준 51개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효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만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문제는 대학 갈 때 삭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굉장히 작은 생각 하나가 모든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 아이가 그 아이고 그 아이가 저 아이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은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볼까요? 작은 다른 생각 하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인증이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애들이 버렸던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내 꿈이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경 테스트나 테세서라는 책을 사놓고 함께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질문도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 나갔다면 세특이든 진로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 학생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스스로 스터디를 꾸며서 매경 테스트 책을 사서 함께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은 질문해가면서 그 경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한마디만 기록이 돼도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많은 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꿈이 만일에 경제학자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대부분 테셋이라든가 매경 테스트를 함께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쪽이나 정보통신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은 바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공이 되겠죠. 자,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는 뭐냐라는 것인데요.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우리들이 만든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경찰이 꾸민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자, 이 디지털 포렌식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부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근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저에게 너 거기 갔었지? 저 모르는데요? 라고 말해도 다 들통난다. 무엇 때문에요? 스마트폰에 내가 다닌 경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각 모든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CCTV는 나의 동선을 다 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고 진범을 찾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꿈이 만일에 사회복지사가 꿈이다.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면 이 종이접기 마스터라든가 수화통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내가 만일에 꿈이 언론인이 꿈이다. 그러면 이 KBS 한국능력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호텔리어가 꿈이다 라고 했던 서비스 경영자극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내가 보안관리사가 꿈이다 라면 산업보안관리사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는 대부분 디자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대가 와 있죠. 자, 그래서 산업 디자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바로 이 GTQ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빨갛게 되어 있는 글씨는 없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적용수 조성관리사 이 부분도 간혹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변호사 쪽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지적재산 능력시험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능력시험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자격증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빨간색이네요. 매우 중요하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는요. 자율활동, 자, 동아리활동, 자,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이 기록이 되는데요. 자율활동은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주체 주관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임원활동이라든가 체육대회 축제라든가 또는 각종 교육활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임원활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원활동은 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반장이 하고 싶다 손치더라도 그분들이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반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맞나요? 바로 그겁니다. 한 반의 반장은 한 명이니까요. 자, 다음에 체육대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 체육대 축제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리더십이 있고 적극적이고 반장이 되고 싶어도 그분들이 뽑아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반장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체육대, 축제, 즉 전교생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서 리더십과 열정이 있다면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 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모 여학생에게 적어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 볼게요. 체육대회 때 반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서 선수를 배치를 했고 경기 당일에는 음료수와 문자를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봤고 반 단합을 위해서는 깃발을 열정적으로 흔들며 응원도 열심히 했고 체육대회 후에는 물병 및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글귀를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열정, 적극성, 협력, 배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임원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부분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활동이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각종 교육활동은요. 어떤 아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매우 중요한 자기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흡연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자, 흡연 예방교육을 받고 흡연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라고 기록된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요. 흡연 예방 교육을 받고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라는 책을 읽고 청소년의 흡연 문제점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친구들과 공유했다. 라고 기록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자가 유리합니까? 후자가 유리합니까? 반드시 후자가 유리합니다. 이것이요. 작은 다른 생각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경쟁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해가셨나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받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어떤 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받고 약물 중독의 심리 생리학적 이해를 읽고 왜 약물에 중독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다른 생각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요,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율 동아리가 대학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 동아리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창체 동아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창체 동아리를 통해서 진로 관련 동아리, 교과 관련 동아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약사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가 만약에 학교에 간다면 너가 약사가 꿈이기 때문에 화학실험 동아리가 있다면 가입을 하고 없으면 너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는 영어나 수학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다행히 화학실험 동아리가 있어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 내가 잘했다. 그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열심히 좀 해봐라. 근데 선생님, 걱정거리가 있어요. 뭔데? 선생님이 영어나 수학 이것도 좀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학교는요, 동아리 한 개씩밖에 못해요. 대부분 일반고에서 동아리 한 개씩밖에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교과 쪽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동아리가 어려우면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해라, 해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셨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작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요, 자, 화학실험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 꿈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영어, 수학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화학 실험 동화를 통해서 너가 약사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배가 하자는 대로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 동아리의 주역이니까 프로그래밍하고 계획 잘 세워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그냥 쭉 나오는 대로 대충 이렇게 따라 해보고 만들어 봤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이렇게 반드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화학 실험이라는 이 책을 하나를 빌려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쌓은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스피린이나 비타민을 한번 제조해보고 그것이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했다?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성공하면 붙고 실패하면 떨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했다가 중요한 거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책을 통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관련 동아리, 영어, 수학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아리를 못하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수학을 할 때는요. 실생활에 단원별로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생활 적용 사례집을 만들어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테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취라든가 말하기라든가 뭐 독해라든가 듣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이의 경쟁력 확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진로입니다. 희망 분야 약사 여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학 갈 땐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기록되어서 넘어가는 이 활동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학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홀랜드 적성검사, MBTI 성격 연검사, 전문가 초청 특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크게 대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사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생명과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체의 구성과 각각의 기능을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자, 뇌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체,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뇌는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고 C라는 부분이 있고 D라는 부분이 있는데 A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B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아이가 조사해 간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소리가 아니고 인체의 구조와 원리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생명과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해 나간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런 아이를 입학사정관이 함부로 버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뇌가 끝나면 눈이 끝나면 코가 끝나면 입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은요. 학업입니다. 공부예요. 자, 이걸 하느라 공부를 못했다. 이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이 목까지밖에 못 왔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말을 하면은 자, 그다지 중요치 않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봉사는요, 코로나 기간에는 1년에 5시간, 3년에 15시간이면 모든 대학에서 만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인 봉사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매우 중요하죠. 빨간색이잖아요. 자, 보니까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과 세분염 특기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세분염 특기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석차 등급 얘들은 모두 1등급이고 성취도가 모두 A네. 그럼 얘는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요. 이 학생이 1등급이야.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특이다. 이 아이의 성취도는 전부 다 A네.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세특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에서는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특이 왜 중요하냐? 세특에 어떤 것이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업 참여도가 기록됩니다. 자, 발표라든가 토론 모두
모둠 활동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 과제 집착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서 양질의 수행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라고 했을 땐 과제 집착력 충분히 드러나죠. 그 또한 그 과목에 대한 애착까지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도 나타납니다. 지적 호기심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외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추가 학습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과목 능력이죠. 과목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수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생님이 수많은 아이들의 그 과목별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시대에서 관련 과목에 대한 수상을 많이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목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한 과목 능력을 충분히 세특에 어필해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어필이 된다면 주위의 다른 선생님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 저 아이는 저런 아이구나 그래서 세특 기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리더십과 인성 및 품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과부장, 모둠조장 같은 거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간의 관계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인성, 품성 모든 것이 파악 가능하죠. 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세특은요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 보라색이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학에 제공은 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독서를 통해서 대학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문학적 이해와 풍부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방식과 인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전공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이것을 독서를 평가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곳곳을 뒤져가면서 이 아이의 독서 능력을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네? 관련된 책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진로활동을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된 책을 통해서 다음에 동아리 활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된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교육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나가라. 예, 눈에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이 살펴본다면 이 아이에 대한 독서 능력과 이 아이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학사정관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요. 담임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가 제출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요. 그 아이의 개인적 특성이 제공이 됩니다. 학교생활과 인성품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진로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요. 자, 1번은 대부분 잘 기록됩니다. 근데 2번과 3번이 제대로 잘 기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2번, 3번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장표는 현재 고3 2022년 고등학교 3학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자율동아리는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씩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최대 글자 수는 30자 이내여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가 되어서 대학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교내 수상에 한해서 한 학기당 한 건만 대학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독서는 도서명가, 저자가 대학에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이 네 가지가 다르고 나머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셨나요? 여기까지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학종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상당히 쉬워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작은 생각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